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학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갈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이나 오프라인이 아닌 이렇게 컨텐츠형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우리 먹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 콜라 500ml를 지금 한 잔 딱 먹으면 정말 목이 시원하니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콜라 500ml를 먹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무래도 후라이드 양념 치킨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자, 치킨 한 세트 시키면 콜라 오잖아요. 그죠? 뭐 굳이 편의점 가서 콜라 500ml를 사고 앉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콜라 1리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치킨 세트 2개 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지들은 행복하게 잘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투자해야 되는가? 얼마만큼을 반응을 시키면 얼마만큼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즉, 일정량의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응물은 과연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생각인 거죠. 이런 필요한 양을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어떤 그 질량 또는 부피 간의 관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지난 시간에 배운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몰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Y자 형태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분모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질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몰을 활용을 하고 싶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분자량을 이용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편의상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 부피와 몰,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을 하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몰과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는 이게 22.4리터가 되었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잠시 멈추고 앞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개수비는 몰수비였고 이 몰수비에서 우리가 질량비로 파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 몰수와 질량 간의 관계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한쪽이 질량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이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화학의 어떤 첫 걸음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을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개수비는 1대 3대 2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들어가는 물질은 질소, 수소, 암모니아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먼저 시작을 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수비가 1대 3대 2였습니다. 개수비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개수가 1대 3대 2이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비와 같았어요. 만약에 N2가 1몰이 있다면 1몰이 반응을 하려면 H2는 3몰이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 2몰의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다가 분자량을 곱해준다면 전체적인 질량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N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4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잠시 멈추고 분자량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구했죠? 그러면 28 그리고 2 그리고 1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두 양을 곱해주면 질량비는 28, 6 그리고 34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간단한 비로 압축해서 나타내주면 14대 3대 17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질량 보존 법칙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14g의 N2가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NH3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모두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모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랑 같으냐? N2 외의 준비물, 즉 반응물은 충분하다. 즉 여기서 14g을 반응을 시키려면 3g만 있어도 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톤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모두 반응을 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질량비를 이용하면 14g이 반응을 하니까 바로 17g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구해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질량비, 즉 요 14대 3대 17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법칙이다? 그렇죠. 일정 선분비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요거를 먼저 유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 과정. 만약에 28g이 필요하면 17의 2배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석적인 방법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3단계가 나옵니다. 오늘의 3단계. 자, 한번 화학 반응식 한번 더 써볼게요. 자, N2, 그 다음에 3H2는 2NH3. 상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14g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화학이 몰시 몰끝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몰을 거쳐주면 되는 겁니다. 몰. 게다가 몰 수비는 개수비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환승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자, 14g에서 일단 1단계를 거칩니다. N2에 우리가 분자량인 28이죠. 28g per 몰로 무엇을 해주면 몰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누면 우리가 14g의 절반인 0.5몰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맨 먼저 분자량으로 나눠준다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어떤 물질들입니까? 그렇죠. 반응물에서는 N2,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NH3죠. 요 두 녀석의 개수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개수비는 얼마다? 그렇죠. 1대 2가 나오죠. 그렇다면 0.5몰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몇 몰이다? 1대 2니까 1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1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몰. 3단계니까 색깔도 3개를 써볼까요? 자,
계수비. 자, 그 다음에 이 1몰이 과연 NH3가 몇 g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자량을 또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분자량이 이제 NH3의 경우는 17일 것이고 이 뒤에 우리가 gmol이라는 단위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곱해야만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선 17g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곱하기 분자량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곱하기 분자량. 즉 우리가 질량 g에서 g을 얻어내고 싶다면 자 g을 얻어내고 싶다면 g에서 맨 먼저 몰수로 바꾸고 이에 해당하는 또 몰수로 바꿔서 거기에 해당하는 g으로 넘어가 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분자량들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수비를 활용해 주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량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정석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활용하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3단계는 이 뒤에 나올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라든지 아니면 질량 부피 관계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에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두 번째 방법인 정석을 한번 따라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음 반응에서 18g이 모두 반응할 때의 각각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 한번 잠시 여러분들 멈춰보고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해결하셨습니까? 아직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잠시 정지를 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18g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CO2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3단계를 두 번 써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두 번도 두 번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수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계수비가 다 1대 6, 1대 6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맨 먼저 18g이 모두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 이 녀석의 분자량은 그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180이거든요. 180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 때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뒤에 이렇게 단위를 한번 붙여 보십시오. gmol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두 개를 곱해버리면 g제곱/몰 이런 형식으로 될 거니까 얘는 무조건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건 몇 몰이다? 그렇죠. 이것은 초록색이지. 자, 요것은 0.1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6H12O6 즉 포도당과 산소의 계수비는 1대 6이니까 0.1몰을 모두 다 쓰려면 그렇죠. 0.6몰이 필요로 한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0.6몰을 다시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죠. 분자량이 필요합니다. 분자량 32g/몰을 그렇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분의 6 곱하기 32g이 될 수 있겠죠. 혹시나 틀릴 수도 있을까봐 저렇게 일단 분수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19.2g이 되겠죠. 요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6이기 때문에 0.6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0.6에다가 CO2의 분자량인 44를 곱해주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44를 곱해주면.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4, 6, 24. 그러니까 226.4g이다 하고 우리가 얻어줄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 뭐 달아서 연달아서 구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잠시 뒤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가 기본입니다. 사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요 방법은 정말 뭔가 딱 명확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해결할 때 필요로 한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첫 걸음부터 이거를 활용을 하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자, 그러면 이제 부피 관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피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왜냐면 개수비와 부피비는 어떠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거 한번 볼까? C3H8가 10리터. 얘가 10리터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10리터. 그리고 지금 CO2의 부피라고 한다면 C3H8와 CO2의 개수비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1대3이다. 그런데 개수비랑 부피비랑 같기 때문에 10리터가 바로 30리터로 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뭐 이것도 3단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리터다. 그러면 뭐 10리터가 10리터 하니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죠? 만약에 22.4리터라고 합시다. 22.4리터다. 만약에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건 몇 몰이다? 그렇죠. 1몰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CO2는 개수비가 1대3이기 때문에 3몰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22.4를 또 곱해주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2.4. 산수가 약해서 3리터가 되겠죠. 22.4 곱하기 3리터. 요런 식으로 3단계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기체의 부피일 때는 굳이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1대3 하면서 바로 넘어가 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이걸 많이 틀려요. 기체의 부피예요. 기체의 부피. 만약에 지금 C3H8가 충분한 산소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H2O의 부피를 구해봅시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물은 가스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생성물은 어떻습니까? 가스이다 아니다? 가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리터로 뭐 40리터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엄청나게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40리터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H2O의 부피가 H2O의 상태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상태가 기체가 아닌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같은 질량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기체와 액체의 부피비를 비교하면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개를 이제 섞으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질량과 부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엮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3단계 써주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질량 또는 부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질량 또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몰수와 개수비로부터 아는 요 3단계는 반드시 거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질량비로 모은 것을 한다? 그러면 나누기 분자량, 여기서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면 돼요. 부피비로 무엇을 한다? 그럼 나누기 뭐 22.4, 여긴 곱하기 22.4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어떤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를 이용을 하면 뭔가 달라 보이지만 37, 38, 39, 42 모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가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료가 질량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이런 형식의 어떤 문제들이 훨씬 더 실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의 질량을 갖고 왔을 때 얼만큼의 부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요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역시 3단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C2H5OH 에탄올과 그 다음에 CO2 요 두 개 사이를 지금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11.5g이다. 11.5g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에탄올의 1몰의 질량을 우리가 46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하나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46의라는 숫자를 나누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기다 4배를 곱하면 어떻죠? 잠시만요. 46을 나눠주면 46분의 11.5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460분의 115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거를 4분의 1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어려운 숫자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선생님이 이런 문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연구실에 갔을 때도 좀 이런 어려운 숫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4분의 1몰이라는 거. 자, 그러면 개수비는 몇 대 몇? 그렇죠. 1대 2이기 때문에 4분의 1몰에서 0.5몰, 2분의 1몰만큼의 CO2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죠. 0도씨 1기압에서는 우리가 1몰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2.4리터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곱해 준다면 11.2리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그 2020년에 우리 베이루트 항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질산나트륨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이제 항구가 완전 초토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담아놓은 적재되어 있는 그 NaNO3 즉 질산나트륨을 우리가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져 나온 기체의 부피가 얼마 정도이니 요걸로부터 우리가 질량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냈나요? 나 혼자 원맨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지금 물에다가 나트륨 조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수소 기체와 NA죠. 그죠? 얘네들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럼 이 3단계를 이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면 되겠죠. 4.48리터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0도씨 1기압에서 얼마이다? 잘 모르겠으면 22.4리터를 나누어 주면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나누어 주면 이 10분의 2 몰이 될 겁니다. 10분의 2몰. 즉 0.2몰이죠. 자, 그럼 2대 1이려면 NA는 0.2몰의 2배인 0.4몰만큼 이 필요로 할 거예요. 0.4몰만큼. 그 다음에 얘를 또 돌려주려면 분자량을 곱해 주어야만 알 수 있죠. 그죠? 앞쪽으로 넘어가서 나트륨의 원자량 보고 오세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23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을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9.2g이었다 하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산 맞나요? 23 곱하기 0.4?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산칼슘, 그 다음 묽은 염산,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양적 관계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활동지에다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지 지금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같이 탑재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양적 관계를 보시면 이 중에서 기체 발생 실험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체 발생 실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는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되는 실험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또는 이제 다음 시간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핵심 개념 체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체크 한번 해결해 보시고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체크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잠시 정지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즉 1단계, 2, 3, 4번 문제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뭐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반드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몰의 메테인이 모두 연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몰의 메테인이 모두 연소했다. 그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자, 1몰 같은 경우에 1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요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몰 메테인이 모두 연소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1몰이 나오죠. 그죠? 1몰이 나오면 이제 분자량인 44g per 몰을 곱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0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의 메테인이 모두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메테인과 산소가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2가 나오죠. 그죠? 0도씨 1기압 하면 우리가 벌렁벌렁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22.4리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먼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기체의 부피비는 무엇과 똑같다? 개수비랑 똑같다. 그래서 10리터가 1에 해당한다면 2에 해당하는 산소의 부피는 그렇죠. 20리터가 바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산소가 모두 반응했다고 합니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산소, 그 다음에 물의 질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부피와 질량이 지금 섞여 있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0도씨 1기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단계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량이나 부피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부피 질량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O2가 0도씨 1기압에서는 몇 몰이다? 그렇죠. 여긴 1몰이고 우리가 물과 산소의 경우에는 그 가장 간단한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2이기 때문에 1대 1이 되겠죠. 따라서 물도 1몰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곱해주면 물의 질량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결을 해냈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 내용인데 4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H4 그 다음에 EH2O 그 다음 CO2 EH2O가 여기 아니죠? EO2죠. 그죠? EH2O 지금 리퀴드인 것, 즉 액체인 것만 이렇게 따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얘네 둘을 둘 다 3몰씩 지금 우리가 반응을 시킬 겁니다. 3몰. 만약 충분하게 무언가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반응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3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수비, 반응하는 몰수비는 아까 무슨 비랑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수비랑 같다 했죠. 그죠? 지금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1몰이 있으면 O2는 2몰이,
메테인이 2몰이 있으면 O2는 4몰까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3몰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바닥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수가 클수록 먼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먼저 빨리빨리 사라진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응 전이 이렇지만 반응 중간을 살펴보면 산소는 3몰만큼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은 1.5몰만큼 없어질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몰만큼 있을 때에는 개수가 큰 녀석일수록 먼저 바닥을 향해 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소모된다.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빨리 소모됨.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메테인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일 때의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가 되니까 CO2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CO2도 1.5만큼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반가를 했을 때 반응물 쪽은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생성물 쪽은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비가 1대2, 1대2이기 때문에 물 역시 3만큼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 3몰 이렇게 썼는데 반응에 이만큼을 써버렸기 때문에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산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개도 안 남았지만 메테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그렇지. 1.5몰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CO2랑 H2O는 원래 없던 것에서 1.5몰, 3몰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 전, 반응 중간, 반응 후를 다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응물 중에서 남는 물질은 무엇이다? 그렇죠. 메테인이 될 것이고요. 메테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체의 양은 어떻습니까? 메테인은 1.5몰이 남았죠. 그럼 이 1.5몰이 남은 이 상태에서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33.6리터만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남는 물질의 총 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총 몰수이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다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1.5, 1.5, 3 전체적으로 다 더해주면 6몰만큼이 남게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체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요 활동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했던 것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면 될 겁니다. 지금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앞에 했던 화학 반응식의 의미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이고, 우리가 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문제를 또는 활동지를 내어줄 테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CO2와 H2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있는 문제, 사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짧아 보이지만 3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들을 완성해 보는 것들은 모두 한번 해와서 우리가 금요일날 온라인 수업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이라는 건 무엇이다? 네 글자로 몰시 몰 끝이다. 그래서 몰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질량 관계라든지 부피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정석적으로 우리가 몇 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렇죠.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뭘로 바꿔내고 계수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풀어내고자 하는 녀석의 몰수를 알아낸다면 또 분자량과 이제 그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부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활동지를 같이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으시고, 우리가 문제는 금요일 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화학 수업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